주실래? 네, 최자윤 교수님 손 드셨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은 선생님께서 지방이 중앙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는 없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음,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앙이 지방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두는데 우리는 국세가 약 75에서 80%, 지방세가 20%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세금이 다 올라갔다가 교부금이라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중앙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세금을 지방에서 다 걷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70%, 75%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다 걷어가지고 지방에 자치적으로 해요. 돈을 관리를 하는데 중앙에 종속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도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같이 80% 세금 가져가서 다시 내려보내면서 눈치 주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불균등이 있을 때에 그 세금 많이 거두는 지방의 거를 땡겨가지고 저쪽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중앙에서 하면서 이것을 교부금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영역의 세금도 물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교부금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각 지방의 균형을 중앙정부가 맞춰주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 같이 정말 그 깡패같이 80%, 75% 가져가서 큰 소리 치면서 눈치 보고 중앙을, 그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런 차원의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멋대로 교부금 주면서 막 눈치 주고 독재하고 이런 일본 수상이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그 권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자윤 교수님이셨고요. 또 다른 분 말씀 좀 주실래요? 예, 제가 네, 네. 없으시면, 양승원 변호사님, 네, 네. 예, 그 일본 국익상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교류협력 강화, 또 통일, 사실상의 통일, 그다음에 경제적 통일, 나아가 법적 통일, 이런 통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일본 국익상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평화, 한반도 평화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일본 나라, 천황, 일본 내각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이 한반도의 남북의 평화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일본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된다. 이런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공과 사회의 그런 한국과 다른 문화, 그런 집단주의 이런 문화를 생각할 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식 개선 방안이 혹시 있을까? 그걸 네, 여쭤보고 싶고요. 네. 예, 어, 두 번째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일 병탄에 이어서 그 원초적으로 무역이기 때문에 강대국들, 제국주의들 간에 그냥 세계 패권 전략의 하나로서 미국의 패권 전략의 하나로서 이루어졌고 그게 절대 선은 절대 진리는 아니고 따라서 역사적 진실, 독도가 언제부터 고유의 영토냐 이걸 따져보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교육받아서 전혀 이런 제대로 된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한일 관계라든지
그럼 앞으로 우리 이 다음 세대 한일 간의 상황은 더 역사 인식이 몰지각한 일본 다음 세대에 의해서 더 집단 의식이 서로 강화시켜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본인의 역사 교육,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한일 간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본의 다른 거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일본의 국익이 되는 방향은 없나? 독도를 포함한 역사 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거기다 덧붙이면 내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도 국정 교과서는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지금 역사 교육이 거민정 체제죠. 자유발행제는 아닐 테고 거민정 체제일 텐데, 일본도 아마 거민정 체제일 것 같아요. 그죠? 국정은 아니겠죠? 설마하니? 네네. 여쭤보고 싶고요. 네, 거민정 네, 체제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더 그 첨언해서 좀, 우리 이 교수님 머리가 좀 복잡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방식이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일본이 왕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왕이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죠. 영국도 국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뭐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뭐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국왕이 있는 나라가 많은데 이제 그런 나라의 국왕은 다 킹입니다. 킹. 그런 나라의 국왕은 영어로 번역하면 킹이라고 번역하는데, 일본의 천황은 제가 알고 있기로 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엠퍼러라고 번역하거든요. 황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왕은 엠퍼러라고 번역하고, 다른 나라의 그 뭐죠? 국왕들은 이제 그 킹이라고 번역한다는 점. 뭐 입헌 군주제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일본도 뭐 입헌 군주제지만 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입헌 군주제이고요. 뭐 말레이시아 입헌 군주제이고,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뭐 입헌 군주제 국가 많은데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른 나라의 국왕이 있는 나라의 왕과 일본의 천황은 킹과 엠퍼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이찬수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저기 아까 그 일본 한반도의 평화를 일본의 주류 세력은 원하지 않죠. 어, 그게 언제나 우리들 뉴스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그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정식 군대를 가지어야 된다고 요청하는 명분은 언제나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고 도발을 명분으로 유사시 방어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우방국이 가령 피해를 받을 때 같이 공격할 수 있으려면 정식 군대여야 하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북한이 도발해 주길 그럴수록 북한이 도발하거나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면 유리하겠죠. 한반도 평화가 온다는 말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야당의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전에 민주당에 잠깐 한 2년 반 정도 가졌을 때 그런 식의 정책을 일부 보여주다가 다시 일본 국민에 의해서 버림받은 셈인 거거든요. 일본의 다는 아니지만 보수 주류가 들은 언제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겠어요? 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겠어요?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서로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야속한 국제 정세, 그러니까 냉혹한 국제 정세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한일 간에 뭔가 평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정부 대 정부 간에 하는 게 빠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 시민사회 간에 혹은 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어떤 세력 간에 이렇게 대화를 자꾸 해나가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가지는 거 외에 더 있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사태를 보는, 어,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사태를 보는 안목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본연의 가치, 평화나 정말 이 생명이나 조화나 상생이나 일본 사람 좋아하는 공존이든지 이런 그런 의미의 것들의 가치 중심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 해서 위에서 요구할 때 아래로부터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의 영역을 좀 더 정도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일본 아까 일본은 한반도 아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뭐 이부 패권 전략의 하나였고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데 왜냐하면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한 나중에 법적 그 판단들도 사실 무효여야 정당한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본 사람들 이렇게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그럼 자꾸 중국이나 일본 상상을 하고, 그냥 이건 냉철하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세계적 안목은 요 사이에 와서 넓어졌지만, 사실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때 이미 후쿠다 유키치가 제안한 탈아 입고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서 유럽으로 간다. 라는 이래로 100여 년 가까이 자기들은 유럽 사람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국의 세계 경제 대국 2위 자리를 내주고 일본 자신이 30년 가까이 경제적 침체기 속에 있고 이제는 중국이나 한국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세계 정세적 상황 속에서 아시아로 관심이 돌아왔지 문화적으로 아시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해서 일본의 중학생 교과서만 봐도 굉장히 글로벌해요.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해졌지만 일본은 진작부터 글로벌하고 자신들의 관심은 동아시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약하죠. 일본의 근대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고 한일 침략에 관련된 것을 배울 기회들이 양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역사의식 자신까지도 자신들의 그 전쟁 패배, 전쟁을 왜 벌였는지 전쟁 책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법적으로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일본의 주류 정치 세력이다 보니까 일본 국민은 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역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 한국 교육만 하는 것이 조선 교육, 한반도 교육하는 것이 일본 역사 교육은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점점 한국의 상황이나 동아시아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해져 가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니들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한국이나 중국에 관심을 갖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나 모든 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의 관심은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튼 정말 일본이 천황은 정말 엠퍼러라 그러고, 다른 왕은 다 해외 군주제는 다 킹이라고 하는데, 일본 자신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일왕이라고 한국 뉴스에서 번역해서 한국 뉴스에 보도하면 일본 사람은 대단히 불쾌해요. 진보적인 사람도 불쾌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천황제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일본 내 개신교인들이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고 일본의 정토진종이 불교 종단 중에 큰 종단인데 그중에 일부가 천황제나 이런 것에 기반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본의 주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죠. 그래서 일본은 주류는 천황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그것을 엠퍼러라고 쓰니까 나는 나라도 우리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다수의 생각이라서 외국이 그걸 일본의 킹 오브 저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불쾌하죠, 속으로.
네. 그게 좀 큰 차이입니다.